첫 번째로 이용준 상무님 먼저 허창현 리더님 아까 보셨을 텐데 이용준 상무님을 처음 보셨죠. 그래서 간단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비에서 기술총괄을 하고 있는 이용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파트너사로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파트너사로서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 잠깐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 주신 소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클라비는 지난 주말에 만 3년이 된 이제 3년차 스타트업이고요. 처음에 22년도에 네이버 클라우드의 MSP 사업 파트너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생성형 AI를 준비하면서 저희도 좀 많은 도약을 할 수 있었는데요. 마침 운 좋게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던 그 고객사와의 서비스가 하이퍼클로버 X 출시에 맞추어서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첫 번째 사례를 구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 사례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압감도 있었지만 또 당시에 저희가 처음의 사례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많았고 이것이 좀 정말 맞나 이런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첫 번째 사례라는 것으로 인해서 좀 가만히 되었고 그런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사업들도 하나씩 더 이어지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방금 전에 말씀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한 70여 건의 사례를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들은 결국 네이버 클라우드의 그 안정적인 서비스 인프라가 잘 준비가 되었고 그 위에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또 여기 계신 그 허창현 리더님과 또 기술팀의 여러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7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개선 사례, 그리고 레그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저희 현실적인 고민들,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방안들이 오늘 오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클라비에 대한 회사 소개는 우측편 저기 네트워킹 존에 가시면 클라비 브로셔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가시는 길에 한번 보셔도 좋겠고요. 중간에 이제 허창현 리더님이랑 기술적으로 협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창현 리더님께서 어떤 네이버 클라우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라비 이용준 상무님하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 허창현입니다. 네. 일단은 뭐 고객사 기술 지원을 뭐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솔루션 아키텍트라는 직무로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고객사는 굉장히 많은 페인 포인트가 있고 그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어떤 이슈들이 있냐. 그리고 요새 고객사들이 항상 AI 관련돼서 많이들 찾으시는데 이 AI 관련돼서 이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이 신규 기능에 맞는 그들이 원하는 어떤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 구현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서베이하고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네이버에서 AI 대부데이 한다는데 뭔가 건질 내용이 뭐가 있지? 약간 이런 걸 기대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많이 풀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클라비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생해 주시고 있는데 클라비에서 앞단에서 저희가 뭔가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도 뭔가 어떻게 보면 뭐 작은 서비스도 담당하고 있고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고객 대상으로도 금융, 공공, 민간 뭐 가리지 않고 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뭐 혹시 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면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패널 토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말씀 주신 프로젝트 경험 중에 얻으셨던 교훈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히 그 고객 요구 사항을 잘 조율을 하고 기술적 난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위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용준 상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허창현 리더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너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이제 여러 지원을 해주시겠죠. 저희 파트너사들은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신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인프라 위에서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고 그분들의 어떤 서비스의 그 목표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수행하면서 겪었던 그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사례라는 기회가 좀 생겼고, 그래서 POC에 대한 그 요구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POC를 동시에 자발적으로 좀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생산성이 좀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자동화와 그리고 표준화 이런 그 아키텍처 특성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클라리오 솔루션이라는 프레임워크 솔루션을 좀 만들어서 그걸 개발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하고 CI/CD, 그러니까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그런 자동화 구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자동화, 이런 자동화 솔루션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초기 시장을 그렇게 맞추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커버는 됐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생산성이 좀 맞춰진 것이 아닌가,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좀 생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청킹 그리고 일반화된 그런 방법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파이프라인의 어떤 수작업 등을 통해서 작업을 했다면은 점차 그 레그의 그 여러 가지 그 개선된 방안들을 좀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색의 기법을 좀 다양화시키고, 그리고 뒷단에서 리랭킹을 통해서 답변의 정확성을 좀 높이는 그런 과정들을 좀 택하고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랭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좀 모듈화시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랭스미스 같은 방법들,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적용해서 서비스를 좀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고객들과 또 계속해서 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좀 이거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맨 처음에 고객의 요구사항은 처음엔 좀 단순합니다. 명확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POC를 수행할 것을 좀 요구를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정해진 데이터 내에서 답변을 만드는 것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오고 그 품질도 굉장히 좀 좋았다고 평가를 받는데, 실제 이제 본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많은 그 데이터들을 한 번에 다 이제 처리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그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오래된 문서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오래된 문서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쓰고 있는 포맷하고도 많이 달라지고, 또 불완전한 문서들, 또 오타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좀 발견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처리하다 보면은 그 내부 도메인에 좀 특화되어 있는 문서들이다 보니까 빈번한 키워드들이 자주 출몰을 해서 또 이런 그 노이즈도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본사업에 다 태워가다 보면은 POC 때보다 조금 더 이제 품질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가 기술 협상을 하는 단계에서 너무 많은 요구 사항들을 다 받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겠다. 적절한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완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객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 프로젝트 할 때 좀 반영을 해서 고객들과 좀 조율하는 부분들이 좀 더 스킬이 좀 늘어났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또 과제는 뭐냐면은 그 아무래도 고객들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서비스 모델들이 또 출시가 되고 외산의 솔루션들도 점점 더 진화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고객들은 왜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서비스의 정확도는 자꾸 떨어지나요? 왜 AI인데 왜 100%가 안 되나요? 라는 어떤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 이제 저희는 또 새로운 그 상황을 또 직면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고 설득을 또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그로 서비스를 할 때 100%의 그 답변 정확도를 낼 수는 없는데,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업계 표준의 수치를 가지고 또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의 정확도는 65%에서
한 8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답변의 재현율 같은 경우는 뭐 70에서 80%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만들어낸 서비스의 품질은 평균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다른 접근으로 또 그러면 기술적인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명한 구글의 검색 엔진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검색 엔진 네이버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써봐도 100%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어떤 다른 기술적인 한계에 빗대어서 저희가 설명을 좀 합니다만 결국은 저희가 느꼈을 때 최종적으로 고객을 설득할 수 있었던 그런 전략은 아무래도 그 점진적인 개선 앞으로의 지금 당장의 100% 만족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서비스를 더 고도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단계는 최초의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그 일정에 맞추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2단계는 그것에 대한 성능 개선을 통해서 다음번에 고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는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는 그런 약속입니다.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은 결국 고객은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기보다는 그런 신뢰 형성과 약속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가 좀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고 좀 저희가 느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때에도 같은 관점으로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입을 하고 나면 실사용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실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궁극적으로 답변 품질에 대한 그 고객의 기대치와 그리고 현실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게 이 프로젝트 성공의 또 핵심 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요소가 뭔지 이번에는 허창현 리더님, 이용준 상무님 순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용준 상무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완벽한 답변을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긴 하다. 그래서 뭐 70%, 80% 정도의 만족도를 뭐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계속 있는 거고 그 시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그래프 RAG, 온톨로지 형태를 구성하는 것들 그리고 에이전트를 이용해 가지고 RAG, 에이전틱 RAG를 구성하는 것들 앞서 뭐 세션에서도 잠깐 설명드리긴 했지만 내가 어떤 RAG, 레그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그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서에 대해서 데이터를 세그멘테이션하고 인베딩하고 그리고 그 팩터 DB에 넣어서 데이터 검색 결과를 가져와서 그거를 리랭킹하고 하이브리드 서치해서 검색 결과를 가져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일반화된 기술이라고 좀 본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그 1%, 2%, 3%, 5%, 10%를 더 늘리기 위한 정확도를 더 늘리고 거기 또 만족을 늘리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게 있나 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검증 절차, 그다음에 외부 도구와의 호출, 뭐 이런 것들이 재반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에이전트 오늘 정말 많은 에이전트라는 키워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 에이전틱한 요소들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정확도를 높이고 내가 어떤 질문을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잘못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쳐주고 좀 더 사용자가 똑바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LLM이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것들을 자꾸 선순환 구조 라이프 사이클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검색 품질을 좀 더 높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실사용률 그리고 활용에 대한 측면들 이런 것들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의견 드려봅니다. 네. 다음으로 이용준 상무님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실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품질이 개선되고 품질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뭐 7, 80%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정체가 되고 있다면은 거기서부터 뭐 1%, 2%, 5%더 거기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법들. 그래서 리더님이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진행해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도 이제 그 고객들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하는 그런 단계가 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도화를 해야 되는 이제 그 시기가 돌아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 3%라도 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검색의 정확도를 더 높이고 정답률을 더 높일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에 사용자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세션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좀 활용해 보자, 먼저 분석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용을 할 때에 피드백을 잘 주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좋아요, 싫어요에 대한 피드백도 있고 뭐 거기에 뭔가 의견을 주는 그런 난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잘 쓰지는 않으세요. 하지만은 저희가 그 고객 그룹에 고객 도메인사에 그 전문가 그룹들이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도메인이든 그 담당 직원들이 대부분 이제 전문가이실 테고. 그 전문가 그룹과 함께 이제 이 데이터들을 같이 들여다봤을 때는 좀 더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좀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문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답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 고객사의 도메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키워드부터 또는 문맥에부터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또 다른 문서를 찾아야 되고 이제 그런 관점들을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에서 저는 분석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 도메인을 다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거를 저희 그 개발사들이 다 도메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레그를 실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품질을 개선시키려면은 그냥 개발사만 참여해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고객사와 그 고객사 도메인의 전문 그룹과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공동의 개선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여러 데이터들의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이 데이터는 잘 된 거고 이 데이터는 잘 안 되는 그런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페어들을 우리가 쌓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암묵적인 피드백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런 피드백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하나의 세션 정보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취합을 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봤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가 생각한 것들은 결국은 그 사용자가 접근하는 방식에 맞는 거기에 맞는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찾아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 결국은 인베딩 모델 쪽에 좀 초점을 좀 가져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뭐 정답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인베딩 모델을 접근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인베딩 모델을 튜닝하고 그걸 가지고서 재학습해서 재처리, 벡터 DB를 재처리해서 결과를 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2, 3% 정도의 성능 개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착안을 했고 또 다른 관점은 리랭크 모델을 이용해서 답변의 정확성을 좀 높이는 작업을 좀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답변의 정확도 그 문서들을 잘 찾아냈지만 그 문서의 순서가 좀 문제가 돼서 결과적으로 좋은 답변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리랭크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그 결과를 내고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에도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다른 서비스에 적용을 했더니 그러니까 A 고객사에서는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B 고객사에서는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이전 모델이 더 좋아요라는 그런 답변도 받았어요. 그 결국은 이 부분도 고객들의 그 사용하는 패턴과 문맥의 의미들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모델들이 개선이 된다면 더 정확한 정답이 가까운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관점에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 계획은 이러한 모델들을 튜닝해서 쓸 수 있는 고객 맞춤형 모델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저희가 좀 더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자동화를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그런 모델
그리고 그런 그 설계를 적용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고객과 약속했던 그 고도화에 대한 관점에 대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실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 그것들은 좀 더 요약을 하자면 고객 도메인의 그 전문가 그룹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점, 물론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의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반영이 가능한 그런 설계와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마무리한 느낌으로 두 가지 질문 각각 한 분씩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서 AI 기술자가 갖춰야 될 스킬셋이랑 마인드셋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생성형 AI 도입 기업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 방금 말씀해 주신 이용준 상무님께 드릴 거고요. 자, 그 전에 먼저 이건 조금 짧게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멀티 AI 에이전트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창현 리더님께서 주셨는데 뭐 스킬셋과 마인드셋 관점에서 어떤 거를 좀 역량 개발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기 많은 개발자분들이 오셔서 엔지니어 분들도 오셔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오늘 저희가 오디오 LLM 관련돼 가지고 튜닝에 대한 얘기도 좀 간략하게 드리긴 했잖아요. 저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용하는 에이전트건 뭐건 사용하는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모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 모델을 저희 같은 하이퍼글로벌 X 같은 모델, 그다음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오픈소스 모델 이런 것들을 뭐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 모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메인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데이터들 이용해서 한번 튜닝이라는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선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어쨌든 그 모델이 어떻게 답변이 되고 어떤 인스트럭션 데이터 이용해 가지고 튜닝이 되고 그 튜닝을 통해서 나만의 모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기본적으로 어떤 바닐라 모델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닐라 모델에서 튜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튜닝이 되어 있는 모델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포맷을 날려서 데이터 튜닝을 한번 해보시면 아 모델이 이렇게 학습되는구나.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SFT 얘기도 잠깐 나오긴 했잖아요. 이런 것들 이용해서 튜닝을 해보시면 좀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해도가 높아지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오픈소스 모델들 나오고 있잖아요. 상용 모델들도 있고 그 모델들 간에 같이 결합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험 형태라든가 아니면 슈퍼바이저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별로 그 모델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다루실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술세적으로 저는 되게 높은 역량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모델에 대한 이해, 그 모델에 대한 활용, 그리고 그 활용을 통해서 어떤 내가 만든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잘 핸들링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기술셋, 스킬셋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여러분들 업무나 본인 개인 커리어나 역량에도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고요. 생성형 AI 도입 기업에 강조하고 싶은 점인데 사전 질문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비용이랑 품질 사이에 좀 이게 아무래도 상극이다 보니까 이 두 개 중에 무엇을 우선해야 되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품질과 비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드오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사실 품질은 이제 뭐 방금 전에 저희가 찾아냈던 인사이트를 공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품질을 개선하려면은 그냥 범용의 모델과 범용의 방법으로 그렇게 그 일반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 그럼 결국 품질을 높이려면은 고객 도메인에 맞는 튜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튜닝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휴먼에 의한 튜닝. 휴먼에 의한 튜닝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고객 도메인을 전부 다 알아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엄청난 비용이 들 거고요. 사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행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적절한 수준의 그 조율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항상 우리 아키텍처에서도 보면은 모든 것은 트레이드오프에 있으니 이제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시기적절한 시기에 타이밍에 가장 적합한 기술 요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도메인의 그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가져가고 그 대신에 조금 점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좀 가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품질과 비용을 같이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결국은 뭐 품질이 일단은 중요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비기술적인 부분까지도 다 아우르는 고객사랑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패널 토크 준비했던 내용은 모두 다 마감이 됐고요. 이 안에 사전 질문도 최대한 담아서 답변 드렸습니다.